박완주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졌던 어제 민주당에서는요, 박완주 의원 사건 말고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주당 김원희 의원실 직원들이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동료 직원을 지속적으로 2차 가해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여기는 성범죄라고 해도 되죠? 이 사건은.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 또 같이 불거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의원실 쪽에서는 처음에 당의 매뉴얼대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지만, 근데 이제 피해자에게 언론이 보도된 이후에 좀 새로운 시련이 또 닥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역위원회의 당원이 집까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합의를 요청을 한다거나, 또 그 김원희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니더라도 그 최측근으로 꼽히는 지방의원이 합의를 종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백한 2차 네. 가해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김원희 의원이 직접적 간접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런 상황을 불러일으키거나 혹은 이것을 막지 못하거나 이런 책임은 같이 져야 되는 또 명백한 그런 가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사안들을 쭉 보면, 그러니까 뭐 성비위라고 제가 자꾸 표현을 쓰기도 좀, 이게 사실관계 확정해서 그렇지만, 아까 박완주 의원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김원희 의원실의 이 보좌관의 저 성폭행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의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피해자 보호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아까 저는 이게 좀 제가 낯이 다 뜨겁던데, 박완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원칙, 피해자 보호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그분께서 오히려 피해자를 자르려고 시도를 했고, 네. 그럼 피해자에게 2차적으로 어떻게든 이걸 무마해서 어떻게 하려고 2차 가해를 계속 지속해왔던 것. 사실 민주당에서 더 반성을 해야 되는 건, 성비위,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의 보호를 전혀 해주지 못했던 것. 네.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사건의 더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백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앞서 박완주 의원 관련 사건과 지금 김원희 의원실 내부에서 벌어진 사건, 공통점은 다 피해 여성을 내쫓거나 입닫게 하려고 하다가 벌어진 일들이에요. 맞습니다. 공통점이에요. 자, 2차 가해가 가해졌던 것으로 지금 공통점을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일했던 김원희 의원실 비서관은요, 다른 지인들에게 왜 피해 사실을 알렸냐, 이런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음성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믿어서 내가 여태까지 왔던 것들을 네가 나를 배신을 한 거잖아. 솔직히 말을 하자면. 어떤 점이 배신인지 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배신인지 모르겠다고? 나는 진짜 너를 믿었다는 게 너무 혐오스러워, 진짜. 자, 피해자는 이런 비난을 받을 입장이 아니죠.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그걸 갖고 지금 더 몰아세우는 상황인데, 자,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원희 의원의 최측근 인사가 직접 찾아와서 합의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들어보시죠. 김원희 의원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분이 저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청년다원을 통해서 돈은 얼마 정도 쓸 테니 합의해라.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뭐 의원님이 도와주신다고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사실상 나한테는 연락하지 마,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외롭죠. 지난 1월에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김원희 의원은 당의 매뉴얼대로 처리했고, 피해자 보호와 처벌을 위해서 어떤 협조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의원의 태도는 그 말과는 달랐습니다. 계속되는 2차 가해를 김원희 의원에게 호소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구두 경고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얘기 할 거 다니지 말라고? 이거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얘기는. 불편하면 그 변호사 통해서 경찰하고 한번 의논해보라 그래. 자, 피해자는 당내 기구에 지금 김원희 의원을 2차 가해자로 신고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좀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가해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게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처분을 내려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에 좀 김원희 의원을 제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빠르게 처리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네.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과 책임을 물리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2차 가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직적인 측면이 있고 간접적인 측면이 있고 때로는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조사는 하는 김에 백서를 남긴다든지 해서 네. 어떤 식으로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억압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조직의 역할은 또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명확하게 해법으로 남기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연이어서 성범죄 의혹 사건들이 터지자 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국회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습니다. 성비위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때가 작년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쉬쉬하면서 일부러 감추어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민주당 내에는 아직 더 큰 게 남아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말하는 용기 있는 입을 틀어막는 시도를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줄곧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과연 끝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긴 경찰 수사도 이루어져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저는 성비위보다는 성범죄 의혹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저도 그게 오히려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네.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박완주 의원을 당에서 제명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면 단순한 성희롱 수준은 넘어서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일단 지금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했지만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과와 약속일 뿐 대책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더 의지를 보인다면 박완주 의원 제명을 넘어서서 경찰에 고발 조치할 게 있으면 고발을 해서 아하.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자칫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만들고 물론 피해자 보호의 그 의미 말고 그게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면 그건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조치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성범죄를 막는다도 중요하지만 이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지금 이번 두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를 오히려 밀어내거나 배신자 혹은 뭐 의원 면직해서 주변에서 없애버릴 그러니까 오히려 실질적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